그래프를 할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 오늘은 약간 단계별 수업이 될 건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건 뭐냐면 f'x를 이용해서 fx 구하기입니다. 구하기. 또는 fx 이용해서 f'x 해석하기. 여러분한테 f'x가 주어졌을 때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혹은 f'x의 그래프를 주고 여러분한테 fx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증가감소, 극대극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시킨다든지, 혹은 fx의 그래프를 주고 도함수, 미분계수에 대한 해석을 시킨다든지, 그런 유형이 이쪽에서 나오고,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도함수와 fx의 정확한 관계, 그리고 그걸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3차, 4차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오늘 하는 수업 내용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3차가 5배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3차 함수 대 4차 함수의 문제의 B가 약 5대 1 정도 됩니다. 정확히 5배 중요해요. 문제 풀면서 세보세요. 사실 뻥입니다. 아무도 안 세보겠지, 진짜. 4차가 훨씬 들라 하다 보면 3차가 존나 나오네. 맨날 3차만 나오네. 도대체 왜 3차만 나올까? 아, 3차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내기가 좋구나. 3차가 내기 되게 좋은 함수입니다. 3차는 대칭성이 있는 함수, 기본적으로 점대칭성이 있고, 4차는 선대칭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은 없는 그런 함수거든.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3차를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쪽 수투 뒷부분 문제는 도함수 활용 파트는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4차 함수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개형이 어떻게 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도함수와의 관계에서 잘 바라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차이 함수라는 거를 가르칠 거고, fx에서 gx를 뺀 것을 새로운 함수 hx라고 놨을 때 너와 너의 관계와 hx의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요거는 근데 개념이 아마 아예 없진 않을 거야. 뭐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자, 잘 봐. 본인이 수투가 조금 할만하다, 괜찮다, 그럼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 최종적으로는 알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수투가 처음이다, 수투가 조금 빡세다, 몰라도 돼요. 지금은 차이함수 정도까지만, 절대값 함수 미분해서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몰라도 됩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왜냐면 이거 하기 존나 급급하거든. 3차 함수 그래프도 못 그리는데 뭐 이거를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어. 얘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뭐 이것도 이제 기본기니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이걸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얘 순서대로 얘가 그 다음으로 얘가 그다음 가장 덜 중요합니다. 근데 출제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은. 하지만 어차피 당장 기출을 풀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자, 일단 첫 번째,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서 fx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 너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을 내가 찾을 수가 있었어.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하고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부호가 바뀌면 극대거나 극소거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예컨대 문제에서 f'x의 그래프를 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정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와 같은 범위에서 fx의 극값의 개수를 구하라든지, 혹은 뭐 fx가 어디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fx와 f'x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너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조선은 어디를 기준으로 긋냐면 0이 되는 점에서 긋고, 부호가 달라지는 점에서 긋고, 0이 되면 접하더라도 긋고, 0이 돼서는 긋고, 이딴 데는 안 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요? 이런 게 없다는 듯이 그리면 돼요. 그냥
그냥 증가하게 그리면 돼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맛있게 살려서 그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이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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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로 잘 표시해주고, 다시 플러스, 다시 플러스, 다시 플러스. 자, 끝입니다. 그려볼게요. 마이너스라는 건 감소한다는 얘기야. 너네가 딱 찍고 그냥 감소하면 돼. 다시 증가해. 근데 처음에는 증가 감소 자체를 굳이 곡선으로 그리려고 하지 마. 여러분 개목 그려요. 처음에 그리라고 하면 막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 그냥 감소면 그냥 이렇게 그려. 증가하면 이렇게 그려. 다시 뭐야? 갑자기 감소하지. 이렇게 그려. 근데 다시 또 감소하지. 또 그려. 다시 증가하지. 그려. 감소하지. 증가하지. 감소하지. 아,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미적분 하시다 보면 그래프 개형 자체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버린다고. 부호만 가지고. 왜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알 바 아니거든. 어디가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걸 어떤 식으로 성형을 하느냐. 미분이 되는 데는 부드럽게 성형을 해주면 돼. 사실은 너는 이렇게 생겼어. 너는 미분이 안 되니까 성형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너는 미분이 되니까 너는 그냥 성형 그냥 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이 되죠. 미분 되죠. 불연속 아니 도함수가 불연속인데만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형해줘. 여기도 성형해줘. 여기는 몰라요. 상관없어. 이게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너 왜 이거는 안 살렸니? 뭐 이런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또라이예요. 자,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선생님이 그려보세요. 그럼 막 시발 똑같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구분이 안 돼요. 진짜로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자, 이렇게 극소 하나, 극소 둘, 셋, 극대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세 개 있어요. 끝입니다. 도함수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럼 거꾸로 여러분한테 fx를 주고 이쪽 방향으로 그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 지금 봐봐. 감소하잖아. 그럼 음수였겠지. 증가하잖아. 양수였겠지. 근데 뾰족하잖아. 갑자기 음수로 바뀌어야 되죠. 뾰족하다는 거는 좌미가 양수고 우미가 음수라는 거야. 여기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형태가 나온다고. 여기는 어때? 좌우 미분계수가 둘 다 뭐야? 여기서는 이게 좌우 극한이 뭐야? 둘 다 0이잖아. 0. 그러니까 여기선 뾰족하게 안 나타난다고. 좌우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된다고. 여기는 뾰족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촉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뾰족한 순간들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분 가능성 어디서 뭐 뾰족하니 많이 뭐 이딴 걸 물어보면 이런 데서 두 군데서 미분이 안 되고요. 극대극소의 값은 각각 3개씩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면 1번 다 했죠? 3차, 4차의 개형인데 그 중에서도 3차 함수의 개형을 알려드릴 거고 얘는 여러분이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3차 함수는 정말 많이 그리게 돼요. 그리는 방법도 다양하고 특징도 되게 많아서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요 정도 응용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일단 알릴 건데 자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것의 도함수를 통해서 너의 증감을 판단해서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거는 이 3차 함수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2차 함수라는 그 그래프의 부호와 관련돼 있다고. 당연히 무엇과 관련돼 있냐면 그 f'x의 판별식과 관련돼 있어요. 편의상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케이스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수 있겠죠. 정확히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fx를 그려보시면 자 대칭축이 도함수가 항상 대칭축이 있죠. 이 대칭축이 3차 함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잘 봐봐. 여기서 지금 일단은 얘는 증가하고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극값이 없는 개형인데 심지어 이 대칭축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이긴 하지만 이 값이 양수지, 그지? 최소값이 양수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약간 덜 증가하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됐다가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더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부르고요. 모든 3차수는 변곡점이 존재하고 이 변곡점에 대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점대칭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여기 그리면 돼. 이거 쉬면 되겠니? 잘 안 내요.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 거의. 이거 두 개가 90%. 얘가 한 10%? 10%도 안 나와요. 자, 거의 이게 한 80%. 얘도 진짜 낼 게 없어.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생겼어? 비슷해.
뭐만 달라? 여기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하지만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봐.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함수 중에서는 x 3승 같은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변곡점이고 역시 점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무엇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냐면 파란색이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자, 너랑 미분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절대값함수 미분가능성과 조금 이따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중요한데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중에서도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잘 그리고 해석도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써먹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양옆으로 두 개가 있고요. 얘는 보조선을 조금 더 그립니다. 요 3차 함수를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칸을 정확하게 8칸을 그리세요. 참고로 수원 다음 시간에도 8칸 그려서 그림 그릴 겁니다. 사인 코사인도 8칸 그려서 그리거든. 자, 봐봐. 8칸을 그리고 나면 점을 찍어. 어떻게 찍냐면 결론만 먼저 해놓고 할게. 여기 찍고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해. 왜? 여기는 플러스니까.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해. 다시 증가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증가할게.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접선율이 0이 됩니다. 이렇게. 접선율이 0 되고 감소하는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접선율기가 최소가 됐다가 다시 매끄럽게 접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잘 그린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린 3차 함수예요. 왜냐하면 3차 함수는 어떤 비율 관계를 만족을 하냐면 요 선분의 길이가 이 간격이 다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이 사각형들은 다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동인 직사각형.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아요. 요런 일단 첫 번째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요 가로 길이 한 칸을 선생님 임의로 t라고 부를 건데 너의 길이를 t라고 부르면 나머지 요소들이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루트 3t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높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극소의 차이라고 부르거든. 극대극소의 차이가 정확히 얼마가 나오면 4 절대값 a t의 3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얘가 사실 약간 의아하죠. 뭐 어떻게 이딴 게 나올까. 얘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 계수가 a짜리인 ax 3승 더하기 형태에 대해서 저렇게 나온다는 건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한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어딘가로 데려올 건데 어디로 데려올 거냐면 여기가 x축이 되게끔 여기가 y축이 되게끔 데려와 볼게. 즉 여기를 원점으로 내가 평행 이동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t에서는 접하고요. 마이너스 2t에서는 그냥 그늘 같이,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 a에 x 빼기 t의 제곱에 x 빼기 2 아니지 플러스 2 t가 나와요. 요거 맞죠?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마이너스 t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거를 여기를 원점으로 데려올 거야. 여기를 원점으로 데려오자. 미안해. 여기가 나을 것 같아. 왜냐면 0 대입하면 되거든. 그러면 요걸로 가자. 요걸로. 이게 편하겠다. 그럼 2t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t에서 그늘 간다고 하면 되죠. 여기가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로 하고 제곱하고 이렇게 하면 맞죠. 그죠?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는 거잖아. 0 대입하면 정확히 뭐 나와요? 4a t의 세제곱 나오죠? 세제곱. 그죠? 세제곱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인데 잘 보시면 모든 다함수에서 여러분이 요 실근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x좌표로부터 나머지 실근까지 선분의 길이의 곱을 가지고 요 높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3차, 4차 함수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분 길이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극대극소에서의 표현을 한 건데 조금 어렵죠? 자,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2차 함수에서 한번 해볼게. 자, 너가 알파야. 너가 베타야. 너의 x좌표를 t라고 할게. 그러면 t에서의 함수값이 있다고. 이 높이가 있죠. 높이. 자, 이 높이는 그냥 뭐가 되냐면 f t의 마이너스를 구하면 이 높이가 나와요. 그죠? 자, 요 길이가 뭐냐면 t 빼기 a고요. 요 길이가 바로 베타 빼기 t 빼기 알파인데.
베타 빼기 t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거든. 그럼 잘 봐. 너와 너의 관계식을 선생님이 써볼 건데, 최고치항의 개수가 a짜리인 함수라고 한다면 너는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나오지, 그지? 여기다가 t를 대입해 보세요. t를 대입해 보시면 a에 t 빼기 알파 나오고 t 빼기 베타가 나오죠. 잘 보시면 여기도 t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있고 t 빼기 베타라는 인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점부터 너까지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에다가 최고차항만 살짝 곱해주시면 요 선분의 길이가 나옵니다. 거리로 해야지 다 양수가 나오니까. 됐어요? 최고차항 계수 음수면 뭐 마이너스를 절대값 씌워가지고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분 길이의 곱으로 함수값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연산을 할 때 마지막에 함수값 구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때 이제 실근이 다 정해져 있으면 그냥 선분 곱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암산도 하기 되게 좋고 계산도 거의 할 게 없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은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방식으로 요걸 이제 증명이 가능하고 요 극대극소의 b가 여기가 간격이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 2대 1이 된다. 이것도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0에서 미분계수가 0 나오는 게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안 가요. 원래는 이렇게 되고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최고차항 계수는 편의상 그냥 1로 쓸게요.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까지가 너가 항상 1대 2가 되거든. 근데 이게 1대 2가 되는 이유는 요거를 미분을 해보시면 곱의 미분법에 따르면 다음에 더하기 자 이렇게 나오거든. x 빼기 알파로 묶으면 근데 x 하나 더 더해서 3x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히 x가 언제야? x가 3분의 2베타 더하기 알파잖아. 근데 이게 뭐야? 너의 2대1 내분점이죠.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2대1로 내분한 점에서 이렇게 극값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 비율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항상 정해져 있고 여기를 내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도 똑같이 여기가 2대1이 됩니다. 어차피 대칭인 그림이라서 요거는 과정인 거고 사실은 이런 건 생략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기에는 좀 싫을 수 있으니까 간단히 증명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다? 이거 그릴 줄 알고 비율관계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접할 때가 1대1 대 1대1이야. 접할 때가 여러분이 문제에서 3차 함수인데 접선이 나왔어? 그러면 1대1 대 1대1로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가운데 대칭점을 지났어. 근의 간격이 일정해. 여기가 지금 점대칭점이기 때문에 이 보조선을 기준으로 이 실근들은 사실은 같은 간격에 있어요. 그죠? 너 실근이 3개가 있으면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 뭐 등차수열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간격으로 있을 때는 1대 루트 3이 되는 지점에서 실근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 이 비율 관계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 원래 여러분한테 x 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2라는 예컨대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한다면 원래는 미분을 해서 도함수 찾고 증가함수 찾고 그리는 게 이제 정상이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시면 이렇게 0이 되는 점 찾고 0이랑 2에서 된다는 걸 찾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0, 2 도함수는 굳이 생략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0일 때가 극대 2에서 극소 자,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보조선을 그러면 일단은 긋는다고 무조건 이렇게 그린다고 그림을 사실 처음 그릴 때부터 8칸을 나눠 놓고 하시는 게 편해요. 이게 마치 격자처럼 보조선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너네가 0이랑 같은 함수값이 3에 있구나 이런 것도 찾기가 쉽고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2랑 같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찾아집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극대극소만 찾고 2대1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비율 관계로 가지고 어쨌거나 했잖아. 자, 비율 관계로 안 한다면 원래는 그냥 여기 0이고 2인 것까지는 비율 관계 없이도 찾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2지. 그래서 여기를 보조선을 딱 그어. 너가 y는 2야. 그러면 너는 2와 연립을 해보시면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x제곱에
x 빼기 3는 0 이렇게 나오지. 즉 0에서 접하는 거 맞고요. 3이라는 실근을 가져요. 이렇게 된다고. 어차피 똑같다고. 이거를 가지고 찬찬히 너네가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과 비율 관계를 하는 게 똑같은데, 보통은 그래서 이거를 미분을 해서 잘 안 그립니다. 보통은 수투는 대부분의 3차 함수 그래프는 미분을 하지 않고 그릴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처음부터 얘는 1차항이 없어, 그지? 1차항이 없는 식은 여기까지 딱 잘라주시면 이만큼은 어차피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됐다라는 거는 함수의 개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즉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그리셔도 돼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에 x 빼기 3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것에 대한 해석은 0에서 중근을 갖고 3에서 근을 가지니까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근을 갖는 거지, 그지? 그러면 그래프 개형은 접하려면, 그리고 또 다른 실근을 가지려면 둘 이상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개형 자체가 이거밖에 없어. 얘는 다 실근이 한 개밖에 없어. 즉 0과 3에서 그래프에서 같은 함수값을 가지려면 이런 모습인데, 그러면 이렇게 접하느냐 이렇게 접하느냐인데 0은 3보다 작잖아. 작은 데서 접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접한다고. 하지만 얘가 0이 아니라 2라고 해. 이렇게 쓴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여기는 얼마라고 해야 돼? 극대극소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 지금 0이잖아, 1이잖아, 2잖아, 그지? 아까 미분했을 때 여기가 3이니까, 즉 한 칸이 얼마냐면 1이지. t가 1이지. 근데 최고차항의 수 1이지. 4라고. 극대극소 차이 맨날 4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극대극소 차이가 또 4구나. 극대극소 차이 또 4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상식적인 수를 내요. 보통 계산할 만한 수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t값이 1일 때가 지금 4가 나오잖아. t값이 2가 되면 얼마 나오지? 극대극소 차이가 32 나오지. 4랑 32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될 극대극소의 차이의 값이에요. 실제로 언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 근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대다수의 문제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1이 아닌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꾸로 극대극소의 차이가 4다. 문제에서 딱 줬으면 3차 함수가 t값이 1이구나. 간격이 1씩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극대극소 값의 차이가 32다. 그럼 거꾸로 너가 2씩 간격이 존재하는구나. 즉 x좌표에 대한 해석, 요 가로 길이로 세로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거꾸로 극대극소의 차이를 가지고 t값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해요. 그게 조금 더 어렵고 고급 기술이고. 됐죠? 그래서 요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 요 문제 그리면서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내가 접하는 거는 하나 썼지 1대 루트 3인 걸 안 썼어요. 자, 1대 루트 3인 건 어떤 경우가 1대 루트 3이냐면, 자, 그래프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어. x 3승 빼기 3x 더하기 1. 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잘 보시면 1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을 그렸을 때 어떻게 생겼어? x에 x 빼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그냥 그려놓고 정확히 변곡점 대충 찍고 이 사이를 지나게끔 그리시면 돼요. 자, 이만큼이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선 그으면 너가 루트 3일 때는 이 길이가 1이라고. 이게 1대 루트 3이라고 기본적으로. 여기도 t고 1대 루트 3t잖아. 그럼 네가 루트 3이면 너가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된다고. 여기가 0이니까 마일 되고 이렇게 된다고. 실제로 미분해보면 어때? 3x제곱 빼기 3 나오지. 즉 뿔마 1에서 근을 갖지. 뿔마 1에서 극대극소 되는 거 맞지? 근데 거꾸로 어디서 구했어? 여기서 실근의 간격이 루트 3인 걸 바탕으로 가로 길이가 1인 걸 찾았고 극대극소 찾았고, 이런 식으로 더 빨리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 물론 플러스 1은 하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얼마겠어? 3이지? 이거 얼마? 마일이지? 아니, 간격이 1이잖아. 높이 4래니까. 둘둘일 거 아니야? 반반이잖아. 되게 잘 써요. 되게 잘 써요. 이쪽에서 약간 3차 함수에서 완전 생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비율 관계, 그 다음에 접선 파트에서 선생님 설명한 근과 계수의 관계.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잘 쓰시면 3차 함수가 뭐랑 접했네 만에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맨날 미분해서 안 푼다고. 솔직히 말하면 미분해서 선생님 푸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미분해서 거의 다 풀 것 같지? 아니에요. 사실 미분을 한다라는 행위 자체를 그래프를 그릴 때 거의 안 합니다. 오늘 문제도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런 문제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주로 그런 게 나와. 자,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 4차 함수보다는 3차 함수를 먼저 좀
볼게요. 차차차차. 그래서 문제를 조금 보고 쉬는 게 낫겠지? 밑에 거 설명하고 할까? 힘들다고? 35분밖에 안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40분밖에 안 했다고? 40분에 쉬었다고? 아닌데 이상한데?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래? 하고 싶은데? 한 문제만 하면 안 돼? 두 개만 하면 안 돼? 두 개? 세 개만 할까?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뭐 해볼까? 요거 해볼게요. 요 뭐를 잠깐 보시냐면 좀 쉬운 걸로 가자. 연습 문제 있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숙제 문제 줄어드나요? 네? 자, 선생님이 꼬다리 문제가 사실 좀 많은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살짝. 어차피 반복되는 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20번 하나 볼게요. 20번 하나 보겠습니다. 20번. 사실 20번은 공교롭게 반드시 미분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 보시면 2차 항과 1차 항이 다 존재하죠. 1차 또는 2차가 없으면 무조건 쉽게 그릴 수 있고, 얘는 보면 1, 2차가 둘 다 존재하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상수항을 제외하고 인수분해를 해보시고,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그냥 미분하셔야 됩니다. 얘는 사실 미분해야 돼요. 자, 볼게요. 원래 미분하는 게 근본이긴 해. 마이너스 3x제곱 너가 마이너스 9x 더하기 4.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접선의 방정식 있고 극대값 구해달라는. 아, 그럼 접선을 일단 해줘야겠다. 접선을 찾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네. 그럼 접선의 요 뭐야 방정식을 구해서 빼가지고 풀면 허접. 왜죠? 어차피 구하기가 쉬워요. 원함수와 접선을 빼면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너는 일단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와야 돼. 너를 중분으로 갖는다고. 그게 접한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까지 문제를 읽었어야 되냐면 마지막에 밑에 줄에 fx 빼기 gx라는 그 부분까지 읽었어야 돼요. fx에서 접선을 빼는구나. 접선을 빼면 무조건 접점의 x좌표를 제곱으로 근으로 갖고 있었는데 가서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허겁지겁 접선의 방정식 존나 구해서 빼야지. 이러면 안 돼요. 안 늘어요. 사실은. 그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선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는 찾잖아. 뭐야? 선생님들 합이 얼마죠? 합이 얼마야? 3이지. 이거 뭐가 중근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은 뭐겠어? 7이지. 어디서 3 같은 데 답이 나오지? 자. 착착착 나와야 돼. 근각의 성향. 그냥 안 어렵잖아. 솔직히 말하면. 3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네모. 야, 우리 딸도 하겠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나왔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려? 어떻게 그린다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7에서 만나게. 그러면 무조건 개헌 이거예요, 그냥. 맨날 이거 그린다고. 자꾸 그려, 그냥. 그리고 왼쪽에서 접하자. 자, 이렇게 접해야지. 뭐야? 극대값 물어보고 있잖아. 0이네? 만약에 극소를 물어보면 얼마일까? 잘 봐. 이거죠? 얼마야? 1이라고? 길이. 그거는 좌표는 안 궁금해요. 길이. 왜냐면 이 길이를 알면 누구를 구할 수 있다고? 얘를 구할 수 있다고. 얼마 나와요? 108. 아니 4 곱하기 27. 마이너스 108. 근데 너네가 만약에 그냥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저 4를 대입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이 나와요. 그죠? 6의 제곱 곱하기 뭐 마삼 이렇게 나오니까. 됐죠? 정확히 두 가지 쓴 거야. 내가 아까 가르쳤던
것들. 사실 근각계수까지 관계까지 하면 예전에 가르쳤던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했던 풀이랑 전혀 다르죠.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 아니야. 얘도 뭔가 빼서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바로 나왔고 바로 그리고 바로 끝나는 문제란 말이야. 물론 얘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어려운 문제였으면 오히려 극소를 물어봤겠죠. 왜냐면 귀찮잖아. 4대 2패야 되고. 그죠? 비율관계 아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에 대한 개형, 4차 함수는 좀 쉬우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4차 함수의 개형.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3차 함수처럼 항상 뭐 점대칭이라든지 이런 특징이 없어요. 비율 관계가 좀 있다든지 비율 관계가 있는 게 있긴 한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많이 쓰이지도 않고 그래서 알고는 계시되 뭐 가볍게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4차 함수의 개형을 보려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우리가 3차 함수의 도함수인 2차 함수를 토대로 개형을 그렸죠. 4차 함수도 마찬가지겠지. 너의 도함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어떤 x축과의 만남을 가지고 관찰을 하는데 자 그럼 도함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 3차 함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 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는 x축과의 만나는 관계가 사실은 서로 동일하죠. 그죠? 그냥 한 번만 부호가 바뀌는구나. 극소가 하나겠구나. 이 정도의 판단이 된다고. 즉 굳이 얘네는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릴 때는 여러분이 세 번째 3차 함수 요 도함수를 기준으로 개형을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설령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도 이렇게 x축이 지나가면 부호 변화가 한 번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극소값을 갖고 모양이 앞에 했던 애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얘는 총 4가지인데 접하는 경우 여기서 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접하는 거는 모습이 똑같아요. 대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가 다른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먼저 위에 게 f'x예요. fx를 그려볼게. fx 써놨네 여기다. 자, 숑 보조선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렇게 그린다고. 멋지게 감소 증가 상관없어요. 여기 뭐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면 약간 이런 모습 알바 아니라고. 어차피 이거는 미적분 가야 유의미하지 아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대충 그리시면 돼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다음에 여기 두 군데에서 보조선을 잡아 주시고요.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플러스로 가다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왼쪽 부분을 가리고 본다고 치면 아까 우리 3차 함수 도함수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있었지. 그때 모습이 어땠더라? 이렇게 돼서 3중은 x 3승 모습이었죠. 너라고 모습이 다를까? 도함수가 똑같이 생겼는데 당연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3중근의 모습을 갖습니다. 여기서 극소가 되고요. 올라가다가 3차 함수 짠 이렇게 생겼다고. 이 부분 딱 잘라서 보면 3차 함수 영락 없이 여기서는 2차 함수죠. 2차에다 3차 붙여놓은 것처럼 생겼죠. 왜? 여기 1차 함수처럼 생겼죠. 1차, 2차의 도함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비율 관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선 하나 잡아주시면 여기가 몇 대 몇이게? 1대 3이에요. 3. 왜냐면 얘는 뭐다? 3 중근이다. 아까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릴 때 곱의 미분법에 따라서 지수가 하나가 2였고 1이어서 그래갖고 펼쳐갖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2대1 내분점 됐거든. 얘는 하나가 3이고 1이야. 펼쳐갖고 안으로 들어가면 분모가 4, 3 더하기 뭐 3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3대1 내분점이 되면 증명은 생략할게요. 그냥 1대3이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얘가 단일근 1중근 얘가 3중근이면 1대3 아까 3차 함수는 뭐였어? 1중근이라고 하긴 이상하죠. 중근 아니니까. 뭐라고, 근데 1근이라고 하시면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냥 근에다가 2중근이면 1대2. 이렇게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알려줘? 센스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알려줬으니까. 센스 개 없죠? 자. 이걸 티라고 놓을게.
여기 3t라고 한다면 얼마게? 얼마겠어? 아니죠.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어? 여기서 나머지 실근까지 선분의 길이를 곱하는데 중근이면 여러 번 곱했지. 3중근이면 몇 번을 곱하겠니? 세제곱하면 얼마나? 곱하면 그게 이거예요. 의미는 없잖아. 원리만 알면 알잖아. 이거 쓰는 건 사실 의미 없다고. 왜? 얘는 그렇게까지 자주 안 쓰여요. 그렇게까지 자주 안 쓰이고 맨날 극대극소 차이 27 나온다고. 왜? 여기가 2가 들어가면 27 곱하기 16 뭐야? 뭔지도 모르겠죠? 내겠니? 안 냅니다. 자, 극대극소 차이 맨날 아니 극대극소는 아니죠. 여기랑 차이 맨날 27이에요. 맨날 1이고 3이야. 그 다음에 지금 큰일 나. 또 해볼게요. 자, 여기서의 특이한 개형들은 얘랑 특이하고요. 얘가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야. 너네가 3차 함수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그리는데 왜 유독 얘만 편해? 얘가 그냥 일반적인 개형이라서 그래요. 4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가장 일반적인 개형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특수한 상황을 만족하는 3차 함수들이고, 자, 4차 함수들. 여기는 어떻게 그리는지가 중요한데 봐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구간이 길어요. 그지? 감소하는 구간이 짧아. 다시 쭉 증가한다고. 그래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극소가 두 개가 나오긴 하는데 이 극대로부터 더 멀수록 값이 더 작게 나옵니다. 뭐랑 특징이 똑같냐면 이차함수랑 똑같아요.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어? 대칭 축으로부터 값이 더 멀수록 값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 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에 맞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그 어떤 비율 관계도 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볼까? 또 해볼까? 재밌으니까. 여기가 2고 너가 3이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최고차항 계수는 1짜리래요. 그럼 이거 얼마일까? 6이라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 A 1이야. 뭐 T야. T 없어. 자, 이거 한 번 곱하고 얘는 몇 번? 2번 곱하고 그 다음에 뭘 곱해야 돼? 얘는 안 곱해? 여기부터 이건 안 곱해? 이 근까지는 안 곱할 거야? 이거 곱해야지.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된다고. 아니야, 안 할게. 알았어. 표정이 썩었어요. 자, 나중에 해보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수투가 처음이 아닌 애들 있잖아. 그럼 이런 거라도 좀 배워야 재밌지. 맨날 도함수 가지고 그리고 있으면 뭔 재미야. 자, 얘는 아니 재미없어. 자, 간격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9점이 말됐고,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밈을 모르나요? 자, 그러니까 무슨 짤 있잖아, 짤. 사실 몇 개 틀렸는지 몰랐는데 아까 내가 얘기해서 알았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간격이 같잖아. 내려간 만큼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양쪽의 높이가 같은 극소를 가져요.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너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그래서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선대칭성을 가지는 함수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말고도 하나가 뭐가 있냐면 3차 함수 있잖아. 도함수가 이거일 수 있다고 했죠. 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다고. 얘도 선대칭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 하지만 이거를 내겠니? 이거를 낼 거면 2차 함수를 내겠지. 살면서 두 문제 본 적 있어요. 두 문제. 이 그래프를 주제한 두 문제 봤어요. 두 개. 여러분이 살아생전 못 볼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3대칭 나오면 99%가 이겁니다. 혹시나 했는데 아니야. 그럼 이거예요. 근데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됐죠? 여기서도 뭐 비율관계 같은 것들이 있어.
요 정도는 해줄게. 봐봐. 자, 이렇게 생겼어. 여기를 t라고 잡을게. 그럼 당연히 너도 t가 되겠지. 자, 이때 높이 뭐겠니? 이젠 할 때도 됐다. 높이 얼마야? 여기부터 근까지, 여기부터 근까지 중근이니까 두 번, 중근이니까 두 번, t 4제곱 최고창 at 4승이라고 해. 그러니 여러분이 극대극소 차이가 허구한 날 얼마짜리가 나올까? 너네가 출제자라면 얼마짜리를 내겠니? 상식적으로 16을 내겠죠. 그 다음으로 81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으로 1이 나와요. 80%의 문제가 극대극소 차이가 16입니다. 진짜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짬밥이 생기면 아 맨날 16, 맨날 2구나. 진짜요. 왜냐면 1은 너무 쉽잖아. 1은 너무 쉽잖아 사실은. 1은 너무 쉽잖아. 너가 1이고 너도 1이고 너도 1이고 너도 무슨 감동이 있어. 2랑 16 느낌 나쁘지 않잖아. 3과 81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죠. 3과 81 괜찮잖아. 그지? 그 정도는 잘 나와요. 그 정도 잘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와요. 됐죠? 자, 문제 봅시다. 3차보다 훨씬 쉽죠? 왜냐면 가르친 게 별로 없어. 그냥 개형이 도함수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해보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 수업이 약간 어려운 건 나도 알아. 아마 처음 듣는 애들은 막 T? AT에 3승? 막 뭘 곱해? 지금 뭔 소리지? 막. 자, 미분에서 도함수 구해서 도함수 그려서 함수, 원함수 그리는 게 가장 기본기고 그것만 잘 돼도 크게 상관없고 4차 너무 어려워. 일단은 3차 먼저. 3차 먼저 하고 4차는 뭐 그 다음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3차가 익숙해지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좀 아름답게 푸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거지같이 푼 것과 좀 예쁘게 푼 거랑 차이가 커요. 자, 1번 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자, 도함수 줬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고 x좌표 2 마이 넘어봐 0 1 2 3 자, 이렇게 줬습니다. 너가 봐 3 자, 기억번 마일부터 1까지 동그라미 증가한다. 지금 주어진 그래프가 fx인지 f'x인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헷갈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도함수인데 fx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개소리를 합니다. 개소리죠. 그거를 정확하게 보라는 문제예요. 잘못 봤으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자. 증가감소는 f'x의 부호를 보는 거지. 자, 마일부터 1까지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누가 증가하는 거야? f'x가 증가하는 거지. fx는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또 어리둥절하면 안 돼. 아닌데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지랄 하면 안 돼요. 도함수가 증가하는 거야. 도함수가 증가하는 거랑 도함수의 부호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원함수인 fx의 증가감소를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할 수 있다가 지난 수업 내용의 절반이야. 그걸 이해를 못했으면 오늘 수업을 듣기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 니은번 0에서 극소인가. 보니까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죠. 당연히 극소가 맞죠. 디귿번 2에서 극소값을 갖는가. 아니죠. 누가 극소를 갖는 거야? F'이 극소를 갖는 거야. F'이. fx가 극소를 갖는 게 아니에요. 왜? 부호가 안 바뀌죠. 플러스에서 플러스죠. 극소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렸었어? 증가, 접線곱하기 0, 증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리을번 이 구간에서 극값이 두 개인가? 부호 변화 개수만 보면 되죠? 하나, 둘 맞죠? 참입니다. 넘어갈게요. 2-2번이 없다. 다음 그림이 없다. 풀지 마세요. 숙제할 때도 풀지 마세요. 숙제도 있습니다. 이거 2-2번 풀지 뒤에 보다 보면 다음 그림 물음표 해놓고 안 푸시면 됩니다. 자, 2-1번은 방금 했던 거랑 유사하니까 우리 3-1번으로 갑시다. 뒤에 또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조금 설명을 해야 돼서 자, 다음 그림은 역시 너의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근데 보니까 f'x가 이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짠. 너가 2 근데 기억번 열린 구간 0부터 2에서 감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0부터 2까지 이거 감소해야 하네. 감소하죠. f'x가 증가하는 거야. f'x는 증가하지만 f'x의 부호는 마이너스이고 우리는 증가하면 f'x의 부호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x는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역시 틀렸죠.
F'이 극대이고 fx는 그 점에서 부호가 안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을 갖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개 헷갈려요. 막 존나 극대 같은데 이렇게 생겨 존나 극대였는데 막 또 어리둥절합니다. 안 돼요. 천천히 부호를 보는 거야. 부호를. 만약에 이게 fx의 그래프였으면 맞다는 거죠. 그죠? 디귿번 fx의 그래프와 너는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왜 그렇죠?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감소, 접선형규 0, 감소.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형은 x축이 어디로 지나가도 한 점이구나. 몰라요가 아니라 어디로 지나가도 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괄호 2번 또 조금 달라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f'x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굴 줬냐면 x 곱하기 f'x를 줬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차피 직교좌표를 줬기 때문에 영역별로 x의 부호를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럼 x의 부호를 알고 f'x의 부호를 알면 당연히 우리는 f'x의 부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보시면 x 입장에서는 그리고 f'x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구간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4개로만 나누면 되겠죠? 자, x는 아니지? f'x 요 전체는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고 플러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x라는 녀석은 이쪽에서는 플러스고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예요. 맞아요? 이쪽 x값 양수잖아. 이쪽 x값 음수고. 그지? 그러니 당연히 f'x는 사실은 뭐였던 거야? 여기는 양수이고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여기도 마이너스이고 너도 플러스구나. 이렇게 주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기억번. 마일에서 극대값을 갖는가. 마일 어디야? 극대값 갖는 거 참이죠. 니은번 0에서 극소값 갖는가 참이죠. 디귿번 0, 1 사이에서 증가한다 참이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이 얘 중에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데 3번은 한번 여러분이 숙제로 해보시고 우리 4번 해봅시다. 4번 나오고 숙제로 별표 치우면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자, fx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너의 개형을 즉 그래프 그려달라는 소리잖아. 그럼 도함수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문제이니까 여러분은 도함수의 부호만 잘 살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죠. 즉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 접선율 0 다시 감소, 접선율 0 이제 다시 증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림상 찾아보시면 2번에 있죠. 자, 이게 늘 헷갈리지만 아프리카인가요? 아니면 남미인가요? 왜냐하면 개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이것도 있거든. 대한민국이라고? 이거 갑자기 애국 발언한다고? 그런 컨셉 아닌데? 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과라서 세계지리 계약합니다. 어떻게 생겼죠? 뭐가 맞죠? 이게 아래가 남미예요. 이게 남미야? 그죠? 이 새끼가 칠레죠? 칠레. 아닌가? 얘는 북미잖아. 북미. 아닌가? 이게 아프리카야? 이게 아프리카 아니야? 야, 니네 이과가 맞구나. 니네가 이과가 맞긴 맞아. 그지? 그래 위에가 남미고 이게 아프리카인데? 이거 맞지? 야, 이거에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다 이과라는 소리예요. 세계지리 개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도 잘 못하지만. 넌 잘 알아? 그래, 제가 맞대. 아무튼 이게 남미고 이게 아프리카야. 맞지? 위에가 아프리카 맞잖아. 그지? 맞아. 자, 한반도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자, 이상한 애국 발언 하지 마세요. 자, 아무튼 얘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기억 나와요. 얘 문건대들이 누가? 넌 심지어 문과야? 세지야. 야, 세지야. 세지를 한다고 심지어? 미쳤구나. 그렇구나. 자, 5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쌤이 세지부터 죽여버린다고. 괜찮아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도함수의 그림 자체가 조금 독특하죠, 그죠? 자, 일단 요렇게 그 다음에 잘려 있고 다시 요렇게 짠, 그 다음에 슝. 자, 요렇게 갑시다.
내가 아까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서 보조선 그었다 안 그었다? 아까는? 얘가 미분 불가일 때 그었다 안 그었다? 안 그었다 알 바 아니다. 사실 얘는 필요도 없다. 아니 뾰족하니까 그리고 싶잖아. 근데 아니라고. 어차피 거기선 감동이 없다고. 자, 너가 마이너스 2 0 1 2 자, 이렇게 기억번 f'(x) 1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1에서의 우미분계수. 왜? 그러니까 도함수의 1에서의 우극한이죠? 1이죠? 이쪽이죠? 이쪽. 1이죠? 1. 틀렸고. 니은번 f-인 0보다 크다. 야, 얘는 fx의 개형, 증가 감소는 알려주지만 정확한 함수값은 안 알려줘요. 근데 뭘 할 수 있어? 문제에서 보니까 단 f 0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그래? 그럼 여기가 0이네. 근데 여기서는 뭘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야, 여기서 감소해서 0이 됐어. 당연히 0보다 네가 크겠지. 참이지. 디귿번 3개의 극값을 갖는다. 몇 개? 하나? 둘? 3개죠? 근데 왜? 하나, 둘, 셋. 아니? 자, 봐봐. 아직도 이거 헷갈린다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거 그림을 그려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2차 함수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3차 함수를 그리시면 됩니다. 다만 최고차항에서 뒤집어서 음수죠. 자,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요. 잘 보시면 이게 살아있나요?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전혀 안 된다고.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어차피.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갑자기 증가한다고. 다시 감소한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참이 된다. 넘어간다. 도함수 가지고 fx 그리는 거는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미적분 하면, 물론 문과는 몰라도 되지만 미적분을 하면 미적분도 표점 잘 받으면, 아니지? 문과도 표점 잘 받으면 미적 선택하시면 돼요. 다 맞으면 표점이 높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3, 4차 함수처럼 대충대충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식이 막 개복잡해, 도함수가. 그래서 부호 막 해갖고 열심히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비율관계는 수투 어떤 고유의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쉽고 편하니까 알려주는 거지.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오늘은 요거. 근데 안 어려워요. 자, 넘어갑니다. 6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4차 함수의 도함수를 대놓고 줬네. ABC. 기억번 ABC가 만약에 서로 다 같으면 3중근을 갖는다는 거죠. fx는 0은 7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개형을 한번 볼까? 야, x 빼기 a에 그러면 3승이 되는 거죠. 도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3중근을 갖는 개형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아까 3중근 개형이죠. 아까 내가 얘기 안 했나? 3중근이라고? 이거 아까 3차 함수에서 두 번째로 그린 개형이 이게 3중근 개형이에요. 그리다 보면 접하면서 부호가 달라지는 게 3중근이거든. 애초에 접한다는 게 최소한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접하자. 중근을 갖잖아. 그지? 근데 부호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낮은 게 3차예요, 사실은. 5차도 이렇게 생겼고 7차도 이렇게 생겼어. 구분이 안 된다고. 자, 어쨌거나 얘가 도함수야. 그럼 fx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편안하게 그려.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기억번 fx는 0은 실근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이걸 고민한다고? 야, x축 어디 있어 지금? x축 어디 있어? 몰라요잖아. 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몰라요에 틀렸어요. 니은 기억번 틀렸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얘가 실근이 없다고 해도 틀린 거라고. 실근을 갖는다고 해도 틀린 거고. 실근이 갖는다고 틀렸으니까 실근이 있네요. 이지랄 한 게 아니라 아니 갖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니까. 그러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를 못 한다고. 명제가 거짓이라고. 니은번 AB가 서로 같고 C가 서로 다르다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X 빼기 A의 제곱에 X 빼기 C잖아. 그러면 A가 C보다 더 큰지 작은지 여부에 따라서 모습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하나는 뭐? 아프리카, 하나는 남미. 봐봐. 아 진짜야. 이게 아까 저거였잖아. 잘 봐.
여기 극소죠. 얘는 극값 아니죠. 감소, 감소, 아프리카, 감소, 증가, 증가, 남미. 뭔진 몰라요. 자, 하지만 중근 쪽이 A입니다. 여기가 A예요. 얘는 여기가 A야. 근데 뭐라고 그랬죠? FA는 0보다 작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엇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X축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죠. 실근이라는 건 X축과의 만남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몰랐지만 여기서는 최소한 A보다는 위에 있구나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몇 개예요? 2개죠. 참이죠. 디귿번. A, B, C가 서로 다르고 B가 아니지. 대소관계가 있고 FB가 음수이면 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라고 돼 있는데 아까 개형에서 가운데 있는 게 누구였죠? 극대극소 중에 누구였어요? 얘잖아 얘. 얘가 B잖아. 아 이거거나 이거겠지. 아 그래 이것도 있어. 하지만 얘네가 B거든? 0보다 작다며. X축은 위에 있지 위에 있지 위에 있지 무조건 2개 맞지? 참이라.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게 이쪽에서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번 4차 함수 너랑 만난다. 역시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얘는 알파 베타 감마가 대소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7번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7번의 상황은 똑같아요.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면 무조건 이 3개형 중에 하나야. 어디가 더 높고 낮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7번을 잠깐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너가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자 기억번. fx 는 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fx의 극대값이 k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요거 몇 개? 실근? 근데 이거는? 그럼 극대라고 확실해? 틀렸다니까? 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틀린 거야 그냥 명제는. 니은번. f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0보다 작다면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잘 생각해봐. f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거나 하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셋 다 음수이려면 얘는 아주 위로 지나가요. 그죠? 다 아주 위로 지나가면 2개의 실근 맞죠? 두 번째는 하나만 아래에 있으려면 얘만 아래에 있겠지. 아니겠어? 역시 2개고 역시 2개고 얘는 그럴 수가 없고 그지? 역시 참이죠. 이렇게 하는 거야. 디귿번. 너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기 위한 밑줄 필요 충분 조건은 f 알파는 음수이고 f 감마가 음수여야 된대. 자, 너랑 음수가 되면 얘는 서로 다른 내실근을 항상 갖는데요.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지나가면 내실근이잖아. 그지? 둘 다 음수인 건 맞지? 근데 이거여도 f 베타가 f 알파랑 f 감마가 음수인 건 맞죠? 하지만 실근이 2개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굳이 바꾼다면 필요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야? 너는 필요 조건이죠. 왜냐면 이 중에서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 들어가야 되죠. 자 넘어갑니다. 8번 1번만 할게요. 8-1번 보세요. 8-2? 8-1번. 네? 괄호가 없네? 8-1번입니다. 8-1이고 8-2가 밑에 있고 아니 얘는 푸시면 됩니다. 자 8-1 A, B, C, D 부호 알려줬고요. 근데 얘는 F 프라임 X 그죠? 네? FX FX F 프라임 X? 잠깐만 뭐가 약간 이상한데? 밑에 괄호 2번 할게요. 위에 가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 왜냐면 아닌데? 상관 있나? F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건 FX 아닐까? 모르요. 풀합시다. 이거도 시간이 안될것 같아. 근데 2번이랑 거의 같은 종류의 문제라서 2번 풀게요. 같은 유형 2번 푸세요.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요 값을 구해달래. 일단 a분의 절대값 a, b분의 절대값 b, c분의 절대값 c는 뭘 뜻하는 거야? 애초에? 이런 건 그죠? 기껏해야 뿔만 1이잖아. 너의 부호에 따라서 너가 정해지는 a가 양수면 1 나오고 a가 음수면 마1 나오고 0이면 정의가 안 되고 뭐 이런 거였죠. 그죠?
그래서 뿔마 1 중에서 A에 B에 C에 부호만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보시면 얘는 fx가 맞죠. 자, 일단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 잘 보시면 원점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 아직 좋죠? 자, 0보다 약간 커요. 눈을 수술했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자, 너가 이 상태이고, 자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는 음수. 먼저 모든 근의 합이 0보다 크지, 그지? 0보다 크죠. 혹은 도함수 입장에서 어차피 이렇게 생긴 거잖아. 대칭축이 0보다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0보다 작습니다. a는 0보다 작아요. A 0보다 크죠, 미안. 0보다 크죠. 죄송. 합이 0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b는 뭘 가지고 찾으면 돼? 이거 알파 베타 곱으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잖아. 근의 부호가 뭐예요?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니까 곱한 것도 양수가 돼야 되잖아. 마산분의 b가 양수면 b는 음수구나. 마지막으로 c는 x절편, x절편, y절편 양수죠? 다 했죠? 앞에 거는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다시 1, 답은 0, 끝. 9번. 자, fx 4차 함수인데 너가 극대값을 가질 때, 밑줄 극대값을 가질 때 우리가 4차 함수 개형을 머릿속에서 잽싸게 돌려보시면 이런 거 막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있었고 남미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보시면 얘네는 그 값이 하나씩밖에 없었어. 왜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한 번씩밖에 없었거든. 얘는 부호 변화가 3개짜리가 있었어. 높이는 다를 수도 있었어. 즉 극대값을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경우는 딱 요거밖에 없는데, 물론 뭐 이것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좌우가 다른 거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3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즉 이 문제는 4차 함수 fx가 극대극소를 간리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너의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간리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거 보니까 어때? 너를 미분을 해봐야겠지. 미분해 봅시다. 4x 3승 더하기 12x제곱 빼기 8a x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인수분해 되죠? 4x x제곱 12x 빼기 8a. 자,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근데 여기 이미 실근한 게 있죠. 사로 안 묶었는데 죄송. 마음이 급해지면 이제 실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오늘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 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미 실근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3개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서 2개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주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 뭐? 0이 너의 실근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요거를 반드시 배제하셔야 돼요.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되 9 더하기 8a가 0보다 크되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a 나오죠. 걔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a는 0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그럼 범위상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지 정확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0이 들어가면 틀려요. 개형상 얘네가 어디서 나온 개형이었냐면 여기서 나온 개형이었어요. 이렇게 착착착 아까 했던 거에서. 그래서 도함수에서 세 실근을 가지면 개형이 극대를 갖는 개형이라는 거예요.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너의 개형이 결정이 되고 그 개형이 극대값을 갖는 게 이제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생겼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실근이고 얘는 이렇게 두 실근이고 예컨대, 그죠? 그래서 세 실근은 반드시 가져야지만 극대값이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 fx의 최고차항을 음수로 줬어. 그럼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물어보지 않고 극소값을 가질 조건을 물어보겠죠. 그럼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역시 세 실근에 대한 얘기라고 하지만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극대극소 할 때 우리가 3차 함수의 극대극소에서 너의 도함수인 2차식의 판별식 가지고 극대극소의 개수 찾았죠, 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밑에 보시는 괄호 2번은 방금 선생님이 쓴 저 범위의 여집합이에요, 그죠? 왜냐면 얘가 3개고 얘는 무조건 1개거든. 3개거나 1개야.
4차는 두 개가 극값일 수는 없어. 그죠? 3차도 그렇잖아. 극값이 두 개거나 없거나. 그지? 왜냐면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거든. 부호 변화가 항상 짝수번 혹은 홀수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그 물을 떠온다는 게 물을 안 떠왔나? 떠왔구나. 자. 두 군데에서 극소, 하나에서 극대일 때 A값의 범위.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도함수의 실근에 대한 얘기겠죠. 저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찾았나요? 깜짝 놀래죠. 인수분해 된다고 하니까. 마일 들어가면 되죠. 그죠? 응? 뭐가 없냐? 창문? 윈도우? 여기 있네. 왜? 아, 더워서 열어달라고? 시끄러울 텐데. 잠깐만 일단 이거 좀 하고. 자, 자 보시면 인수분해가 돼서 일단 요거 실근 한 개를 가져. 마일 한 개 실근 갖고 자 이렇게 나오거든.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극소가 두 개, 극대가 하나라는 거는 이미 세 개의 실근이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근데 그 실근의 범위에 대한 얘기라고. 근데 잘 보면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 바로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알파는 0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알파가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일단은 알파는 마이너스 1로 고정이고 사실 이 문제는 이 녀석이 0부터 3 사이에서 요걸 가지라는 소리구나. 이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 또 이거 하겠지.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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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 판별식 함. 0 들어가면 마이 0보다 크고 3 들어가면 9 더하기 2a 0보다 크고 판별식 0보다 크고 대칭 축 마이너스 2분의 a 너가 0과 3 사이에 있고 이렇게 한 판 쭉 하겠죠. 끝. 이렇게 푸죠. 그래서 근해 분리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요. 11번. 자, 11번 조건을 보시면 두 가지를 주는 거지. 지금 f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0 그리고 5에서의 미분계수도 0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은 마3 5에서의 함수값은 플러스 4거든. 그래서 그림을 잽싸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미 미분계수가 0인 게 두 개 있다는 것 자체가 극대극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1일 때가 마3 여기가 마3 그 다음에 5일 때가 4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려야 됩니다. 거꾸로 그렸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너가 1, 너가 5 근데 요게 얼마냐면
얼마야? 7인가? 그죠? 마3이고 너가 4니까 극대국수가 7인 걸로 봐서는 뭔가 최고차항을 구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 기억번 3의 좌우에서 증가하다 감소한다. 3? 왜 갑자기 3이지? 개소리죠. 3에서 계속 증가하죠. 틀렸고 니은번 5의 좌우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5에서 극대값 가는 거 맞죠? 디귿번 y는 1과 세점에서 만난다. y는 1 어디 있죠? 한 이쯤에 있죠. 그죠? 세점에서 만난 거는 맞네요. 그죠? 이렇게. 답은 니은 디귿. 굉장히 쉽죠? 12번 12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함수의 극대값이 5일 때 f의 값을 구해봐라. 12번 일단 별표. 이런 게 이제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케이스를 나눠서 판단하셔야 돼요. A 값의 부호를 현재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누어서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여러분이 출제자예요.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는 문제를 냈어. 둘 중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려. 그럼 상식적으로 뭘 정답으로 내겠니? 무조건 얘. 이런 거는 눈치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 왜냐면 너네가 무조건 뭐부터 하겠어? 0보다 큰 거를 넣겠지. 사이코패스처럼 음수를 먼저 넣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근데 여기서 했는데 답이 나왔어. 그럼 애들이 그걸 쓰고 좋다고 넘어가겠지. 그럼 출제자 이거는 왜 안 하지? 막 이러면서 열받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도요? 실제로 그래. 만약에 아니면 아주 높은 확률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출제자의 입장이 전혀 돼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출제자 입장이라면 애들이 케이스를 나눌 때 무조건 A가 양수인 걸 먼저 하고 양수, 음수 이 순으로 하지 어떤 또라이가 음수, 양수 순으로 이걸 하겠냐고.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여기까지 문제를 풀게끔 만든다고. 항상 대부분. 거의 그래 경험상. 자 볼게. 그래서 난 이거부터 할 거야. 이거부터 해줘? 이거 했는데 아닌데? 해볼게. 알았어. 자 A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면 자 0이 이렇게 있고 A의 3x 빼기 x 3승은 이렇게 생겼지. A x로 묶으면 1 빼기 x제곱이 아니다. 3 빼기 x제곱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는 어디서 갔냐면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갔죠. 그래? 그러면 간격이 이렇게 돼서 양수니까 아닌데 얘가 음수인데?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너가 왜 이랬어, 그지? 근데 0보다 작을 때만 갖다 쓰겠대. 그럼 이 부분만 갖다 쓰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x 3승 빼기 ax야. 그럼 x로 묶고 x제곱 빼기 a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뿔마 루트 a라는 두 실근을 가져요. 그죠? 그럼 또 뿔마 루트 a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얘보다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개형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개형이라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지? 그러면 또 이걸 따라간다고. 0보다 클 때. 잘 봐. 이 그래프에서 극대값이 얼마죠? 어디가 극대야 지금? 그림을 봐봐. 어디가 극대야? 0일 때가 극대잖아. 뾰족해도 극대라고. 얼마야 값이? 아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야. 그럼 거꾸로 그려보자. 자, 이거 뒤집으면 되지. 일단 이거 뒤집으면 되지.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어. 안 봐도 너가 오네. 이렇게. 근데 넌 비율 관계상 여기가 막 1이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겼냐면 x 3승 x의 x제곱 빼기 a잖아. 근데 a가 음수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든. 즉 더 이상 실근이 없어요. 0에서 실근이 있고 0원이 없다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증가한다고. 도함수 0보다 크게 나온다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럼 마일 들어가서 5예요. 갖다 대입하면 A값 나오고 끝나는 이런 문제. 넘어갑니다. 자, 13번 넘어갈게요. 풀지 마세요. 14, 15번이 조금 어려운데 15번은 본인이 숙제로 풀 때 나는 그래도 좀 어려운 걸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풀어보시고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14번은 선생님이 해줄게요. 14번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중요도 해 문제인데 여러분에게 좀 그래도 괜찮은 난이도. 최고차항계수 1자리 4차 함수인데 F'은 0, F'E는 16. F'E0이 0인 것과 F'E가 16인 거는 주어진 정보에 담긴 가치가 매우 달라요. 0이거나 아니거나라고 보통은 16인 건 알 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그리고 다시 0부터 k까지는 얘가 도함수가 음수래.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0이 여기 딱 있고 도함수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보다 왼쪽에서도 음수고 여기보다 오른쪽에서도 음수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0일 땐 0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접하는 모습으로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아니 내려갔으면 언제가 올라가겠지. 3차니까. 그래? 그러면 K까지 둘 열린 구간 넣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K 값이 이쪽으로 돌아야 되지 않을까? K가 한 요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1짜리야. 그럼 내가 여기 또 다른 실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찾는 거 개 쉬워. 왜냐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3? x제곱이잖아. 중근을 갖잖아. x 빼기 알파잖아. 근데 뭘 줬어? f 프라임? 2를 줬네? 2를 갖다 넣어봐. 2를 넣어서 얼마가 나오면 되냐면 16이 나오면 돼요. 2 들어가면 12. 너가 2 빼기 알파 16 3분의 4 넘어가면 3분의 2 나오나요? 맞아요? 3분의 2 나오죠? 그래서 너가 3분의 2입니다. 너 3분의 2구나. K는 너보단 뭐 작구나. 자, 근데 그랬을 때 F'X는 0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0, 2는 이쪽에 있죠? 하나의 실근 갖는 거 맞죠? 니은번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돼 있는데 이 그래프의 개형은 뭐냐면 바로 아프리카 아프리카 요거 극대값 없죠, 그죠?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거는 극대값을 갖는다고. 극대는 없잖아. 극소만 있죠, 그죠? 그래서 니은번 틀렸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자, f0이 0이면 밑줄. f0이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나 같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띠로리 아무도 얘기 안 해주죠? 최고차항 이거 미분하면 4인데 하하이 어쩐지 죄송 1이에요. 1로 바꿔야 돼요. 여기가 최고차항이 원래 4x 3승 x 4승이자 미분하면 4x 3승이 된다고. 최고차항은 4가 됐어야 된다. 내가 3으로 잘못 썼다고. 그래서 그래요. 디귿번 선지를 보니까 생각이 났어. 자, 어쨌거나 그럼 봐봐. 보조선을 내가 딱 그으면 지금 애초에 어디서 보조선을 그어야 되냐면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그어주면 아까 내가 4차 함수에서도 비율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 자, 접하면서 부호가 달라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접하는 건 몇 중근 이상이야? 접하는 건 2중근 이상이야. 근데 부호가 달라지려면 차수가 홀수가 돼야 돼요. 얘 5차는 아닐 거야. 3차로. 3중근, 3중근. 얘는 그냥 근 몇 대 몇? 3대 1. 너가 1이네. 여기가 1이고 0이니까 너는 3분의 4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x는 다 구했다. x 3승 x 빼기 3분의 4. 원래는 3중근을 갖고 여기 알파 놓고 미분에서 1 들어가면 0이에요. 이 짓을 하면 얘가 딱 나온다고. 알파 구해진다고 원래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때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식에다가 여러분이 1을 빡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와요? 이게 얼마가 나와? 정확히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지? 하나 같은 거? 맞습니다. 디귿번 참이에요. 차차차차. 오늘 수업은 조금 힘들죠. 내용도 많고 약간 난 호록호록 하는데 뭔가 약간 살짝 놓치면 뭔 소리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죠. 오늘 거 영상 오늘 결석생이 있어서 영상 올릴 겁니다. 그 친구가 여행을 갔는데 그래도 거기서 수업 영상을 보겠다고. 모르겠어요. 아프리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더라? 싱가포르 아닌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딘가에 갔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본다고. 자, 16번, 그 다음에 16번이랑 넘어가 보면 17번 요 두 가지 유형이 차이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거죠, 요거. 차이 함수랑, 그 다음에 요거, 대칭, 미분 가능성, 요거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요거 한 문제씩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새끼 문제가 두 개 있고, 여기 미분 가능성 두 개 다 할까? 그건 시간 봐서. 자, 일단 차이 함수라는 개념부터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차이 함수라는 게 여러분이 수투를 하든 미적을 하든 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온 함수 중에 하나이고 fx와 gx의 관계를 뭘로 바꾸어 내냐면 fx 빼기 gx를 hx라고 놨을 때 hx와 x축의 관계로 바꿉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어차피 함수끼리는 관계가 서로 크거나 같거나 작다 밖에 없어요. 그죠? fx와 gx가 어떤 x라는 한 점에서는 그 값이 서로 같거나 f가 크거나 g가 크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그 관계가 hx와 x축과의 관계랑 똑같다고. 예컨대 fx가 어떤 특정한 a라는 점에서 너랑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hx가 너랑 x축에서 만난다고. 값이 같다고. x축은 y는 0이니까. 예컨대. 만약에 f가 g보다 값이 커. 그럼 당연히 hx는 0보다 크겠지. 왜냐면 네가 너보다 크니까. 즉 x축보다는 위에 있겠지. 이렇게 된다고. 예를 들어볼까?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f 빼기 g라는 함수를 그려보면 몇 차 함수가 나오겠니? 일단 당연히 2차 함수가 나오겠지. 아, 누가 봐도 2차 함수죠. 4차 함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2차 함수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이렇게 빼면 어쨌거나 2차가 나오는데 너랑 너가 f 빼기 g의 실빈이자. 왜냐면 f와 g가 같은 순간이니까. 갖다 쳐넣으면 h가 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즉 이 둘이 만나는 관계는 사실은 hx 입장에서는 x축과 너가 만나는 관계랑 똑같아요. 비슷한 형태로. 자, 이런 걸 한번 볼까? 접선이 이렇게 있었어. 너랑 경계가 있을 거라고. 자, 이번엔 네가 F고 네가 G라고 합시다. 자, 또 빼. 그럼 봐봐. 3차에서 1차를 뺐지. 여전히 3차지. 근데 초고창에서 음수인 거 보이지?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애. 여기서 근을 가져야지. 요렇게 돼야죠. 이렇게 된다고. 만났지? 근데 그냥 안 만났지? 접했지? 중근이지? 빼면 중근 간다고 그랬지? 이렇게 된다. 이게 차이 함수예요, 기본적으로. 원리 자체는 뭐냐면, 자, 함수값을 f에서 g를 빼면 이 선분의 길이가 나와요. 이러한 길이들이 나온다고. 이러한 길이들을 쭉쭉 밑으로 갔다가 내려주시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음수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부터는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부터 이렇게 양수가 나온다고. 이 길이들이 서로 대응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접하는 것 정도만 보시면 이게 차이함수의 전부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차이함수 개 중요해요. 주로 언제 한다? f와 g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차이함수 옆에다가 fx와 gx의 관계를 해석할 때 사용. 이렇게 써주세요. 문제에서 다음을 차이함수로 푸세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냥 f와 g의 그래프가 다운 것 같을 때 어쩌고저쩌고. 야, 16-1번은 개친절한 함수라고. 왜? 문제에서 hx는 fx 빼기 gx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미 차이 함수를 쓰라는 거지. 그 관계를 보라는 거지. 자, 그럼 보시면 초반엔 여유가 있어서 말이 느렸는데 말이 갑자기 1.3배속이 됐죠. 땀은 아까부터 났어요. 수업을 열심히 하면 땀나. 더웠어. 자. 근데 보시면 hx를 f 빼기 g라고 정의를 했고,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정의한 함수가 f 빼기 g인지 g 빼기 f인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은 뭐 뒤집어질 때도 있고 거기서 약간의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에서 뭘 뺀 건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fx와 너가 fx와 gx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 미분을 해도 똑같다는 거야. 문제에서는 f'과 g'을 줬잖아. 자, 그럼 그림을 봐. 여기 지금 x축이 있긴 한데 x축은 솔직히 말하면 알바가 아니라고. 관계상 f와 g를 관계를 보는데 x축은 알바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직은. 언제부터 알바야? 너네를 빼고 나서부터예요. 자, f에서 g를 뺐으니까 무조건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이게 hx예요. 자, 각각의 점이 누구냐면 마일과 2죠. 자, 이렇게 생겼고 저 그래프에 맞춰서 hx를 그려봅시다. 도함수가 2차니까 hx는 3차가 나오고 마일에서 극소가 되고 2에서 극대가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뒤집어지는 거 어색하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그리는 것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F0과 G0이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F0과 G0 같을 때 밑줄 치시면 당연히 뭘 주는 거야? H? 0이 0인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가 마일이고 너가 2면 0은 한 이쯤에 있지 않겠니? 너를 1대2로 내분한 점에 있겠지, 정확하게. 그럼 X축은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니? 그래서 HX 다 그렸고 문제 풀 수 있죠. 이제 기억번. 마일부터 2까지 증가한다. 맞아요? 맞죠? 왜냐면 양수니까. 니은번. 너는 2에서 극대값 갖는다. 맞죠? 디귿번. HX는 0은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다. 참입니다. 넘어가도 되죠? 17-1번 그래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풀어보세요. 그냥 17-1번.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어요. 도함수 그래프 줬고 F 빼기 G가 극소인 걸 찾아달래. 극소라는 거는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가. 그지? 근데 H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는 F'과 G'를 비교한다면 원래는 누가 더 컸어? F보다 G가 더 컸다가 오히려 F가 더 커지는 그 순간을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럼 너네가 그래프 보고 찾아봐. 어디 있어? 그죠? B죠, B. F가 작았다가 F가 커지는 순간 B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않나? 아닌가? 2도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F 아니지. F'이 2차네. F'이 2차네. 그러니까 D지 D. F'이 2차예요. 그림을 잘 보시면 위에 보면 F가 3차니까. 그래서 그래요. 넘어갑니다. 자, 미분 가능성 하고 마칠게요. 시간은 괜찮을 것 같아. 자, 오늘 수업 템포가 좀 빠르죠. 그래도. 아휴, 덥다 더. 얘는 중요도는 높지만 약간 어렵기 때문에 대충 들으시고 다음에 또 들으세요. 자, 일단 의 미분 가능성. 크게 두 가지인데 너랑 하나는 빼기 t의 미분 가능성. 얘가 이제 기본이고 얘가 이제 그 다음인데, 자, 먼저 fx는 어디까지나 미분 가능한 함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fx가 원래 미분이 안 되면 이거보다 또 조금 더 어려운 유형입니다. 한 준킬러 이상의 유형이고 얘는 그냥 풀 수 있는. 그래서 미가인 fx가 일단 들어왔다고 칩시다. 절대값이 쉬우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래, 이차 함수 절대값 쉬우면 뾰족, 이런 데가 미분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어떤 순간을 관찰을 해요? fx가 뭐가 되는 순간? 0인 순간을 관찰을 해요. 자, 그 중에서 내가 예컨대 알파 베타에서 0이 된다고 찾았어. 만약에 f 알파가 0이면 우리는 누구를 관찰하냐면 f 프라임 알파를 관찰해요. 너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가 있을 거라고. 만약에 0이면 절대값을 씌워도 미가입니다. 접해요. 왜냐하면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기껏해야 그래프가 꺾여 올라간다는 거거든. 위로 대칭을 시킨다는 거야. 그럼 접선도 대칭이 된다고. 근데 기울기가 0이면 대칭 시켜봤자 0이겠지. 0이 아니면 대칭 시키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서로 분명히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진다고. 미분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볼까? 예를 들면, 자, 아프리카 좋아해요. 아프리카 안 가봤습니다. 남미는 가봤는데, 자,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S축이 있어.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지.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는 0이긴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비록 대칭을 시켰어도 여전히 0이고 좌우 미분계수가 같고 미분 가능하다고. 얘는 미분이 안 되죠. 근데 얘는 왜 미분이 되는 거야? 이건 무슨 근인 거야 사실은? 얘는 다중근입니다. 다중근. 이렇게 접해도 되고 이렇게 접해도 되고, 뭐 접하기만 하면 어쨌거나 다중근이잖아. 다중근이면 0이면서 미분계수도 0이잖아. 그지? 그래서 결론, fx가 다항함수일 때는, 이거는 일반론이고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잖아. 다항함수에서는 이
다중근을 가지면 그 점에서 미분이 되지만 이렇게 생긴 얘를 단일근이라고 부르는데 단일근을 가지는 순간마다 미분이 안 돼요가 끝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3차 함수. 3차 함수에다 절대값 씌워서 예컨대.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너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개형은 뭐밖에 없겠어? 3중근 가진 이거밖에 없어요. 정확히 이거밖에 없어. 왜 그럴까? 예컨대 이거 지워도 되죠?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미 3차 함수라는 거는 총 근이 몇 개예요? 무조건 3개예요. 어느 범주에서? 복소수 범주에서. 맞아요? 그럼 이 3개라는 거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허근 2, 실근 1이 있고 실근 3이 있어요.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무조건 뭐겠어? 한 점에서 미분 불가야. 왜? 실근 하나짜리니까. 단일근이니까. 다중근이 될 여지가 없잖아. 즉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모든 이제 x축이 어디로 지나가도 한 점에서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이 실근 3개가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의 차이겠지? 얘를 1 더하기 1 더하기 1 한 개씩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중근의 개수예요. 단일근 수도 있고 단일근 중근 3중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몇 군데에서 미분이 안 되는 거야? 3군데. 단일근의 개수가 곧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예요. 여기다 요거 써놓으세요. 단일근의 개수. 결론이 이거야. 미불 개수입니다. 근데 이 단일근의 개수는 어디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즉 내가 3차만 가르쳤지만 너네가 4차도 스스로 학습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4차라고 해봤자. 실근이, 허근이 일단 몇 개겠어? 허근이 4개, 2개, 1개 있을 거 아니야. 실근은 거꾸로 0개, 2개, 4개 있겠지. 그 중에 누가 제일 특이할까? 4개짜리에서 아니죠. 둘둘은 감동이 없는 게 다 미분이 돼버리잖아. 근데 다 미분이 되는 거는 개 많아요. 허근 4개짜리도 다 미분되고. 왜냐면 실근이 없으니까. 감동적인 게 누구겠어? 개 중에서. 누가 봐도 셋 하나죠. 셋 하나. 셋 하나가 되면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야. 무슨 말인지 얘가? 한쪽에선 3중은 아프리카. 내가 아프리카 좋아한다고 했지. 자, 봐봐. 얘는 미가잖아. 얘는 미불이. 여기다 그려놨는데. 미불인 게 하나밖에 없지. 근데 미불이 하나밖에 없는 4차 함수 개형이 유일하다고. 얘랑 남이랑.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갖다가 그어도 한 점에서 미분인 순간이 없어. 단일근 한 개짜리가 니네가 백날 그어봐라.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4차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렵다고 했죠. 뭐 아직은 100% 소화는 못해도 돼요. 그래서 결론 단일근의 개수로 판단한다. 두 번째, 자 얘는 뭐야 그러면? fx 빼기 t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너 는0을 봤지. fx 는 0. 요걸 관찰했거든. 그럼 당연히 네가 는 0이면 사실은 fx 는 t를 관찰하는 거지. 즉 fx라는 이 그래프가 t와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단일근의 개수가 곧 너의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예요. 됐죠? fx는 t의 단일근의 개수가 미불 개수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수투다. 여기부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수투 처음이다. 몰라도 돼요. 알려는 드리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소화를 하기에는 오늘 이미 먹은 게 개 많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막 수투 조졌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지금 수투 한두 번 들었어도 들으면 쉽지 않을 거야.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정도 알려두시고. 자, 그럼 18번은 굉장히 쉽죠. 잘 보세요. 3차 함수. 근데 뭐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3차 함수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개형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 무엇을 갖는? 3중근을 가지는 개형. 근데 그 3중근이 누구겠니 당연히. 그러니까 A는 끝. 19번.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죠. 너가 실수인 상수 K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gx가 밑줄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근데 지금 fx는 4차 함수지. 근데 보니까 단일근이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3중근을 가지는 아프리카 아니면 남미구나 이렇게 한다고. 근데 얘를 한번 보자고. fx 미분하자. 너는 빼기 이렇게 되겠죠.
일단 x 마일 들어가면 되나요? 그죠? 마일 되지 않나요? 그죠? 마일 되고 2도 되고 2가 되면 마일이 되고 2가 되면 나머지 실근 하나는 보니까 곱이 2니까 마일 2가 되겠다. 그지? 마일 2.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짜잔 이렇게 이게 f 프라임 x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마일을 나는 넣어서 0인 걸 찾았고 준우가 2를 찾았길래 모든 곱이 2잖아. 그래 나머지 하나가 마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근거계수관에 쓴 거라고. 그냥. 인수분해 손으로 안 해도 된다고. 몇 개 찾으면 금방 찾아요. 자. 그래서 찾았고 이 상태에서 그린다고. 아프리카야 남미야. 또 아프리카다. 세계지리 개잘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헷갈렸는데. 자, 아프리카 남미라는 용어를 정확히 작년 2학기 때부터 쓰기 시작했거든. 근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헷갈렸는데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고, 자 뭐라고 그랬냐면 너에다가 gx는 fx 빼기 k, 절대값 fx 빼기 k지. 즉 이 fx와 k가 만난다고 이렇게. 그러면 k가 밑에서부터 찹찹찹찹 올라오다가 요때가 딱 접하고 단일근을 갖는, 즉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한 그 k라고. 즉 k는 너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라고. f 마이너스 1이라고. 그리고 뭘 구해달랬어? a 값을 구해달랬지. 잘 봐. 여기 마일이지. 여기가 2지. 넌 얼마? 3이죠. 왜 3이지? 3대 1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비율관계가 쓰인다고. 되게 잘 쓰여요. 이런 것들. 잘 쓰여요. 어디가? X좌표요. X좌표. 여기가? 아니 미분 불가능한 점은 3인 거예요. 3. 여기가 단일근. 3이 단일근이고 얘는 3중근이에요.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자 오늘 거 잘 모르겠으면 한번 보세요. 영상 보시고, 자 내가 어지간하면 어려운 것들은 조금 그래도 빼는 추세인데 이 두 가지는 약간 어렵지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값 미분 가능성 진짜 존나 많이 나오거든. 진짜 개 많이 나와요. 뒤에 막 준킬러 킬러 파트는 허구한 날 맨날 절대값 미분 가능성 진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 중에 제일 쉬운 걸 한 거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잠깐만 어디 보자.